이 금호두산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입지도 입지이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 주제는 서울 10억에서 11억대 아파트 저라면 여길 삽니다 라는 주제로 4편의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서울을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눠서 각 권역에서 10억에서 11억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아파트 하나씩을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특히 송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신고가들을 계속 찍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분위기가 마포, 용산, 그리고 동작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대략 한 14억 정도 이상들은 계속해서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한 11억에서 12억대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가격대인 9억에서 12억 정도의 아파트들을 제가 찾다가 특히 10억에서 11억 정도, 11억으로 올수리된 중층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단지들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4편의 시리즈에서는 11억 언더로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단지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내에서 중상급지에 있는 아파트이거나, 물론 중상급지에 있지만 신축급은 아니겠죠? 구축 아파트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축 아파트이거나, 서울 내에서 굉장히 귀한 신축 아파트, 혹은 조금 구축이긴 하지만 앞으로 입지 가치가 변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는 단지들. 이렇게 해서 총 4개 단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들의 가격은 저층 가격이 아니고 수리 안 된 물건의 가격이 아닌 중층 이상 물건의 가격, 여기다가 수리가 어느 정도 된 물건들의 가격만 추렸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영상 촬영일 기준인 3월 13일 기준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을 제가 확인한 물건들만 올려드림을 밝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 4개 권역에 10억에서 11억대로 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아파트 4개 단지 추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동구로 왔습니다. 마용성 중에 하나죠. 성동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교통이죠. 정말 지리적으로 서울의 거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통발달 어디든 가기가 정말 편하고 어디서 약속을 잡더라도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성동구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이기도 하죠. 그중에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단지는 금호역 바로 붙어 있는 금호두산이라는 단지인데요. 이 단지의 연식을 보시면 일단 32년 차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단지를 소개시켜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호두산 아파트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호역 초역세권 단지에다가 이 단지의 세대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지의 세대수가 1267세대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5호선 신금호역도 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5호선 신금호역도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갈 수 있고 금호 16구역이 들어오고 나면 조금 더 도로 상태가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호두산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입지도 입지이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조금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일 때는 이게 사업성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재건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재건축이 괜찮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단지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달아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3월 9일에 애매한 구축의 재건축 호재를 노리자라는 글을 블로그랑 단톡방에 제가 시크릿브라더 인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단지가 94년식이고 막 이제 재건축 연학을 채운 단지고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동안은 249%라는 용적률의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정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역세권 법적 상한 용적률이 39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향후 만약에 종상향까지 한다면 더욱더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호두산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컨디션에 있는 단지들을 전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입지적으로 서울 중상급지 이상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연식이 뭐 30년이 넘었고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입지 자체가 좋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이고 금호역 바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금호두산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식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 연식, 30년이 넘어야 되고 용적률은 기존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됐었던 200에서 250% 정도의 단지들이 앞으로 재건축 이슈가 나올 것이다. 물론 재건축이 실제로 될 때까지는 거의 2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호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 두산 단지는 재건축으로 일단 선회를 했고 3월 22일에 재건축 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재건축 설명회가 있고 나면은 그 요약 정리된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호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압구정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호대교가 여기 있는데 동호대교 그냥 타고 가면은 바로 한 10분 정도면 강남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크죠. 물론 좀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 주변의 인프라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보이시죠? 이쪽에 이제 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 인프라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홈익스도 있고 이비인후과, 병원 이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많습니다. 보시면 금호근린공원, 응봉근린공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트레킹 코스는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서 응봉 근린공원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남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금오두산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단지가 한강뷰도 나오는 단지입니다. 일부동 고층이 한강뷰가 나와서 한강뷰를 선점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당연히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강뷰가 나오는 동과 층이 당연히 감평을 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24평의 경우에 예를 들어드리면 112동 여기가 이제 남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선호도가 좀 괜찮고 고층이 여기가 한강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112동 물건이 있다면 112동 물건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금호 16구역이 이제 지금 철거 신고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호 16구역이 입주를 하고 나면은 주변 환경이 개선돼서 지금 조금 어수선한 환경이 오히려 장점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금호 두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두 개로 배정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금호초등학교, 그 다음에 밑에 위치한 금옥초등학교 이렇게 두 개를 보내는 단지인데 이쪽 금호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지금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마 금호 16구역이 완성되고 나면은 아마 이 단지 안을 통해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호 16구역 이제 단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가는데 이쪽 못 지나가게 막을 거야 라고 이쪽에서 얘기한다면 그럼 너네 여기 금호역 가는데 우리 못 가게 막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이쪽으로 초등학교 가는 거 양보해주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 3호선 가는 거 양보해주고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 이 단지는 경사가 높습니다. 경사는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호갱노노에서 경사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숨이 차는 경사 요 정도면은 정말 경사가 높긴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사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구축이다 보니까 조금 주차가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 단지가 투룸입니다. 24평 기준으로 이렇게 평형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투룸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 요즘엔 이제 24평도 3룸이 많고 구축도 이제 화장실이 두 개인 구축도 있긴 한데 여기는 룸 두 개에다가 화장실 한 개여가지고 조금 좁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계단식이랑 복도식이랑 섞여 있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20평대는 복도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등학교 설명드렸는데 초등학교는 사실 호갱노노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금호초등학교 이렇게 둘 다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학구도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호두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금호두산 아파트에서 배정되는 학교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초등학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금옥초, 그 다음에 금호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다 배정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어디 배정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지의 이제 호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지금 호가는 보시면 11억에 제일 많이 나와 있죠. 저층 제외를 이렇게 누르시면 보이는데 11억에 수리된 중층 물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112동 물건도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지금 현재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억보다 더 아래 가격으로 거래가 되긴 했는데 물건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고 5억이면 전세를 맞출 수 있다는 소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갭은 총 6억이 들어갑니다. 이 단지의 전고점은 얼마였냐면 12억이었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